갑상샘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 대사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갑상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갑상샘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하면은 갑상샘 저하증과 항진증 두 가지를 들게 되는데요. 각각 어떤 질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 한가운데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온 물렁뼈 아래쪽에 네. 기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예. 갑상선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요오들을 이용하여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량 조절을 통해서 신체 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요. 반대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네. 추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갑상샘 저하증, 그다음에 갑상샘 항진증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네. 현재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진료실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널리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갑상샘 저하증과 갑상샘 항진증 이 두 가지 질환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여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정반대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여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하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변비가 발생하거나 심장 박동수가 감소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면서 더위에 잘 견디지 못하고 피부가 축축해지고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정반대 증상이네요. 예. 그리고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가 계속되기도 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서 두근거림을 느끼거나 손이 떨리면서 불면증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모두 지속적인 피곤함 혹은 기운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이러한 증상을 뚜렷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질환 모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갑상선 비대가 발생해서 목이 불룩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에서는 모두 월경불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두 질환이 정반대의 증상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부종이나 목의 앞부분이 튀어나오는 증상, 월경불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 각각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걸리게 되나요? 원인은 다양한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외에 갑상선 수술이나 약물 등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부분 그레이브스 병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그레이브스 병은 모두 자가 면역 질환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갑상선을 지속적으로 파괴해서 나타나고요.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 면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갑상선을 계속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네, 각 질환에 몇몇 궁금증이 있는데요. 흔히 그 갑상샘 저하증에 걸리면 불임이나 유산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모두 불임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모두 치료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잘 유지하면 임신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임신 기간에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임신 기간 갑상선 호르몬제를 치료받지 않으면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갑상선 약제로 치료를 하는데 이 약물도 임신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에 맞춰서 약물 종류나 용량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자주 병원에 방문하여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갑상샘 기능 항진증 약을 복용할 경우 탈모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갑상선 항진증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에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으로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갑상선 약제를 중지하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모는 항갑상선 약제보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해서 더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잘 치료받으면 갑상선 질환에 의한 탈모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자, 그럼 각각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이제 뚜렷하지 않아서 네.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었을 때 전신, 특히 뇌세포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점액 수정성 혼수에 이를 수 있고 이 경우에 사망의 위험이 매우 크게 됩니다. 반면에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가장 흔한 합병증은 안구 돌출이 발생할 수 예.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발생을 합니다. 한번 안구 돌출이 발생을 하면 그레이브스병이 좋아지더라도 안구 돌출은 그대로 있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요. 안구 돌출이 심한 경우 시력 저하나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실명 위험이 매우 높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안구 돌출을 예방이 중요한데 흡연이 대표적인 위험 인자므로 네.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 한 방송인이 그레이브스병을 앓았다가 완치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두 질환 모두 치료법이 뭔지 궁금하고요. 완치는 가능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일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로 치료를 합니다.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여 갑상선 기능을 정상과 같이 유지하는 것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장에서 흡수 정도가 여러 인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갑상선이 더 많이 파괴되므로 일반적으로 평생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인 그레이브스병은 일반적으로 항갑상선 약제로 치료를 하지만 네. 약물 부작용 등으로 항갑상선 약물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로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항갑상선 약제 부작용에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사라지는 심각한 부작용인 무가립증이 있습니다. 예. 이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더 이상의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며 방사선 요오드 치료 혹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두드러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관절통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증상에 대한 약물로 쉽게 조절이 됩니다.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약물 치료 시작 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완치되어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50% 환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약물 치료 중지 후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통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참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전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